위클리 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정리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또 다양한 소식들 준비하셨습니까? 네, 내년 국고 예산 편성에서 창원시가 8,793억 원을 확보를 했지만요. 예. 마창대교의 그 교량 케이블 지지 주탑에서 75개 균열이 발견됐다는 감사원 안전 이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포차 24,601대를 적발한 경찰 소식과 예. 또 지난 9일 수서 평택 61.1km의 고속철 개통으로 117년 철도 역사 최초로 간선철도 경쟁이 시작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자, 먼저 창원시가 내년에 사용될 예산 8,793억. 예, 적지 않은 돈인데요. 이걸 국고에서 이제 확보를 했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될 예정입니까? 네, 2007년 창원시가 확보한 예산 중 교통 분야는 거제와 마산 간 국도 5호선과 또 제2 안민터널 건설을 비롯해서 마산 서항의 그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물론 마산 야구장 건립과 창원 국제 사격장 리빌딩에 대한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타기환이 직접 시행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제 마산 간의 그 국도 5호선에는요. 397억 원 상당이 소요되고요. 또 예. 제2 안민터널 건설에 96원 정도의 돈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이 도로교통 개선을 위한 적지 않은 또 예산이 건설 사업비로 일단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이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충청북도도 이 중에 하나인데요. 역대 최대 금액인 4조 8천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를 예. 했습니다. 그런데 수건 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은 누락이 됐다고 합니다. 1987년 개통 이후 많은 산업단지들이 그 조성됨으로써요. 또 청주와 진천을 비롯한 음성동을 관통하는 충북 중부권의 그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세종 간 그 고속도로 우선수위에 또 밀린 셈이 되고 말았는데요. 예. 2021년 서울과 충주를 그 45분대로 단속시키게 되는 중부 내륙철도 이 준공 이전에든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예. 그 전까지는 정체로 인한 경화증을 견뎌내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뭐 고속도로의 역할보다 세종 건설 쪽에 좀 이렇게 무게를 두는 것 같군요. 네. 자, 그리고 앞서 마창대교 주탑에서 75개 균열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 감사원이 지난 6월 그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주요 기반 시설 안전 관리 실태 점검에서 안전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마창대교는 현수교 또는 사장교로 불리고 있는 그런 공법으로 지어진 그 교란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탑과 연결된 케이블이 받치고 있는 주탑은 그 기둥 역할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막중한 그 하중을 받고 있는 주탑 기둥에서 75군데의 균열이 발견됐다. 이는 곧 그 안전 우회가 된다는 소식이겠습니다. 예. 사장교 부분을 지탱해주는 주탑은 2개인데 2번 기둥에서 폭 1.1에서 4mm 정도 그리고 또 길이 0.5에서 3.4m인 균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중대결함에 해당하는 폭 1mm 그 이상인 균열도 9개나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루 평균 네. 한 3만여 대 차량이 또 통행하는 그 교량이기 때문에 네. 걱정이 좀 큰데요. 이 뭐 원인이 밝혀졌으면 왜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네, 감사원에 따르면 마창대교는 지난 2010년부터 12차례나 관리업체 안전점검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이런 결함을 확인하지 못해서 결국 안전등급 분류 최하위인 2등급에 해당하는 불량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 경상남도의 그 관리감독 지적과 보수 보강 방안 마련을 통보했지만요. 예. 옛 마산과 창원을 바다길로 이은 길이 1,700m의 그 해상교량 통행 차량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만 하더라도 36,788대 정도가 이렇게 통행한다고 하는데요. 예, 예. 이에 대한 안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김제에 세워진 육교인데요. 붕괴 위험 때문에 내년에 재건립을 하는데 예. 이 육교처럼 간단히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더 걱정이 큰 것 같고요. 이 육교도 정밀 안전 진단에서 2등급 판정을 받은 그 교량이고요. 그래서 30년 넘은 김제 육교는 2014년부터 대형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점검의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대포차 또 얘기 말씀 전해 주신다고 네. 하셨는데 와, 굉장히 많은 차들이 적발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 경찰청에 따르면 1월부터 11월 2016년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 관련 그 불법 행위자 단속에서요. 총 22,849건을 적발을 해서 이를 통해서 23,805명을 검거를 했고요. 이 중 51명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예. 대포 차량도 24,601대에 달해 검거 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됐는데 결국 이런 결과는 교통위험 요인이 그동안 그렇게 많았다 이런 뜻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예. 또 신설된 그 불법 운행 자동차 운행죄와 운행 정지 명령 위반죄 적용 효력이 큰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포차 발생 숙주가 되는 중고차 판매 대포 상사와 무적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대포 법인 단속으로 조직적인 생성과 유통을 차단해야겠다 이런 발표까지 했습니다. 네, 일단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로 인해서 운행 중인 대포차에 대한 단속 네. 운행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뭐 어떤 차단막을 또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책이 된 것 같은데,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적발된 대포 차량 중에 그 번호판 영치와 공매 압수된 차량 횟수는 3,440대로 지난해 62대는 이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단속 실적 급증에는 2015년 악성 대포차 6,664대에 대한 수배 조치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수사 범위를 넓힌 특사경 전속 수사권 폐지가 된 것도 큰 힘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위반 정지 명령 위반 처벌 신성 등도 이번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 사안에 대한 단속 유형에서는요. 이전 등록 미필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미가압 등이 그 88.5%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불법 운행 자동차 운행 4.9%의 무적 차량도 2.1%나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로에서 없어져야 될 불법들 중에 가장 먼저 근절이 돼야 될 게 바로 이 대포차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달리는 폭탄과도 같은 존재지요. 네. 예. 자, 이번에는 코레일 노사 열차 운행 정상화 이제 합의를 했는데 네. 어제 개통된 수서 고속철 운행이 좀 해결이 된 게 아닌가 하는 해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예. 충격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요. 예. 72일간의 파업으로 평소 대비 80%로 낮아졌던 열차 운행이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정부 지침 수용의 임금 제도와 열차 운행의 즉시 정상화를 위한 파업 철회와 또 철도 노조 현장 복귀라는 급조 현상에서 수서 평택 간의 그 61.1km의 신설 운행도 이 큰 자극적인 효과가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117년 철도 역사 최초로 시작된 간선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서 운임을 10% 인하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앱으로 그 승무원을 호출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시대를 열었고요. 또 이런 고속철도 개통이 앞으로 그 큰 대열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런 운영 전반에는 그 승객에 대한 중심축이 된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과 운임, 보상 등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변혁될 수 있다,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내재된 것 같습니다. 네, 신도시 동탄역이 앞으로 그 삼성 동탄 광역급행철도 GTX와의 공용이 가능한 최초의 지하 고속철도 역사라고 들었는데요. 네, 수서 고속철도의 시 종착역인 수서역이 지하철 수서역과 같은 층에서 환승될 수 있는 이점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예. 평택시와의 그 위치한 그 SRT 지제역도요. 기존 1호선 지제 역사와 나란히 하고 있어서 네. 경기 남부의 새로운 관문 역할이 기대된다 이런 그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 출발 이후 승차권 반환을 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코레일과는 달리요. 이번 출범한 SR은 출발 후 5분까지 홈페이지나 앱을 접속을 해서 승차권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고요. 예. 또 승차권 구입도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상호 발매, 그러니까 KTX다 SR이 구분 없이 이런 상호 발매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